대행사에는 왜 맡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파트너하고 변호사 마케팅 또는 노무사 마케팅, 세무사 마케팅 수업을 하면서 항상 처음부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아무 생각 없이 대행사에 광고 좀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맡겨서 뭐라도 하는 게 낫긴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줄 몰라서 라는 소극적인 이유로 대행사에 맡기는 건 끝없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대행사는 테크니션입니다. 테크닉은 테크닉일 뿐입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에 대한 소장을 작성한다고 쳐보죠. 글자 포인트를 몇으로 할지, 가독성이 좋게 하려면 판례를 어디에 배치해야 할지, 증거자료의 첨부는 어떤 순서로 할지, 이런 것들은 소장을 보기 좋게 하는 하나하나의 요소일 뿐이지 소장에서 주장하는 법률적 논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사실관계, 유리한 증거, 판례, 주장과 같이 이런 매끄러운 흐름이라는 본질에 더 집중을 해야죠. 현재 대다수의 광고 대행업체들이 말하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요소들을 찬찬히 뜯어보길 바랍니다. 보죠. 유튜브나 블로그 글 상위 노출하는 법, 블로그 페이지 예쁘게 꾸미는 법, 블로그 글에 키워드를 몇 개 넣어야 되는지 확인하는 법, 저품질 블로그 회수법, 유튜브 알고리즘에 간택을 받는 법, 유튜브 조회수 잘 나오는 법, 구글 광고 집행 잘하는 법, 유사 키워드 검색하는 법, 사진이나 URL 삽입하는 법, 해시태그가 몇 개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법, 스토리가 되는 글쓰기 또는 소통하는 글쓰기 방법 등등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 테크닉이에요. 필요하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광고 업체들이 이렇게 테크닉밖에 알려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그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며 법률 전문 자격사로 사건을 처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크닉밖에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광고 대행 업체가 이 글을 보고 절 욕할 겁니다. 그러나 인정합시다.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하루 동안 관련 키워드로 검색해 본 결과, 변호사 마케팅이든 세무사 마케팅이든 이런 키워드로 검색해 본 결과 블로그 글들이죠. 이걸 200개 이상 읽어봤는데요. 90% 정도가 테크닉만 말하고 있고 그나마 10% 정도는 자신의 철학을 좀 녹여서 깊이 있는 글을 쓰지만 결국 그것도 테크닉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본질입니다. 글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예쁘게 올리고 어떻게 해야 상위 노출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컨텐츠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장하는 핵심 컨텐츠라는 건 무엇인가? 그 컨텐츠를 봤을 때 이 변호사 또는 전문 자격사의 다른 컨텐츠를 보고 싶어지고 그 다른 컨텐츠를 보고 나니 신화합으로 이 변호사 또는 전문 자격사가 다른 사람보다는 내 사건을 조금이라도 더 잘 처리해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보는 컨텐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상위 노출이나 사진 넣는 위치, 해시태그를 몇 개 넣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건 본질 이후 나중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이 각각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1번 동영상 재산분할 이 5가지도 모르면 차라리 이혼하지 마세요 라는 썸네일이고요. 2번 동영상 생활비 지급을 3개월째 못 받은 경우 짝대기 실제 해결 사례. 먼저 1번 동영상은 타깃층이 넓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많을 것이지만 2번 동영상은 딱 자신의 사례에 해당되는 사람만 보는 레이저 포인트형 컨텐츠입니다. 그러면 1번과 2번 동영상 중 어떤 컨텐츠를 찍어야 할까요? 대부분은 1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많은 사람이 보니까 좋은 게 아니냐,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럼 잘 생각해보죠. 핵심 타겟층을 공략하지 못하면 그저 정보나 유의로 소모되는 컨텐츠일 뿐입니다. 즉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기만 하면 사건을 맡길 사람을 핵심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불특정 다수가 많이 봐서 조회수가 잘 나오는 영상을 만들면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가 많이 봐서 조회수가 잘 나온 영상의 가장 비근한 예가 젊은 변호사들, 특히 여성 변호사들이 자신의 일상을 소개하는 브이로그입니다. 본능적으로 끌리는 예쁘고 젊은 여성이 비법조인들에게 생소한 변호사의 일상을 소개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조회수가 잘 나오죠.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이런 컨텐츠는 연예인으로서 소모가 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따라서 핵심 타깃을 계속 정밀하게 타격하는 원포인트식 브랜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걸 점점 브랜딩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럼 반문이 나올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안 봐서 조회수 잘 안 나오는데 그걸로 되겠느냐는 볼멘 소리겠죠.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조회수가 잘 나오면 수임이 잘 됩니까? 아닙니다. 조회수가 잘 나오면 DB를 확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핵심 타깃층을 공략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뭐 하나 물어볼게요 라는 식의 수임과는 관련 없이 그저 궁금해서 물어보는 DB만 쌓일 겁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해봤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양질의 DB를 확보할 수 있는 컨텐츠를 계속 생산해 나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조회수가 담보되는 컨텐츠도 생산할 때가 있긴 합니다. 블로그나 유튜브의 상위 노출을 아예 고려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순서가 있고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케팅 대행 업체들은 늘 우리가 대행했더니 조회수가 몇이 나왔다를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본질에 대한 해답을 모르니까 그렇게 숫자 통계와 테크닉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내 컨텐츠들이 하나의 방향성에 부합하게 차곡차곡 빌드업이 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당장에는 컨텐츠가 쌓이는 동안 조회수가 늘지 않을지언정 상담을 받겠다는 DB들이 내가 의도했던 컨텐츠와 부합한다면 그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